안녕하세요. 저는 고혈압 치료 관련 박사 학위를 가진 안동훈입니다. 만약 고혈압으로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혈압이 140 이상 혹은 90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흔히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꼴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혈압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 뇌졸중, 콩팥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꾸준한 식사와 운동만으로도 예방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고혈압이 생긴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소중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있어서 고혈압은 어쩔 수 없어. 약을 먹어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6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보며 깨달았어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법을 실천한 분들은 연세가 높아도 예전보다 혈압 수치가 쑥 떨어지고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여성 환자분이 하루 운동 시간을 20분씩 늘리고 짠 음식을 줄였더니 3개월 만에 혈압약 한 알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에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보세요. 먼저 고혈압이 왜 위험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흔히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는 이미 혈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일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막상 혈압계를 볼 때 깜짝 놀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 나는 고혈압이라는 얘긴 들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라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동맥벽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장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뇌졸중이 많은 나라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3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1. 식습관 개선, 2. 규칙적인 운동, 3. 생활습관 관리 금연절 주체중 관리입니다.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혈압약을 덜 먹게 되거나 합병증 위험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첫째, 소금 섭취를 대폭 줄이세요. 한국인은 매일 평균 약 12지의 소금을 먹는다고 하는데 권장량은 그 절반 수준인 6지 정도입니다. 너무 짠 음식을 즐기면 혈압이 쑥 올라가는데 소금을 반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46 mmHg 정도 내려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싱겁게 끓여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도 덜 짜게 담가서 양을 줄여보세요. 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채식 위주 식사는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보다 혈압이 낮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이는 채소과 일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포화지방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처럼 야채와 해산물을 중심으로 식사하면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선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드시고 커피는 적당량 하루 12잔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칼륨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체내 나트륨 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평소 소금을 많이 드신다면 하루에 칼륨 3.5지 이상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다만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높고 칼륨이 적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도 줄여야 합니다. 마가린, 라면, 패스트푸드, 과자 같은 트랜스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채소, 과일, 현미,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 위주로 기름은 올리브오일, 들기름 등 건강한 기름으로 바꾸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정상 체중으로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인 고혈압 환자가 오케이지만 감량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환자분 중에 평소 10kg 이상 체중이 더 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식이요법과 함께 현미밥, 채소 위주 식사를 권하고 간식을 줄여서 6개월 만에 7kg를 감량시켰는데 혈압도 안정되면서 복용 중이던 혈압약 용량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알코올은 모두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자극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담배를 계속 피우면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금연하실 때 니코틴 패치 같은 보조제는 혈압에는 큰 영향이 없으니 정말 끊고 싶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보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금연 후에는 식욕이 늘어서 체중이 쉽게 늘 수 있으니 운동을 병행해서 몸 관리를 병행하세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합니다. 가능하면 회식이나 모임에서 소주, 맥주를 물로 좀 대체하고 가급적 야간 과음은 피하는 게 좋아요. 식습관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을 늘리세요. 저염식과 과일, 채소 위주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혈압약 없이도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참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튼튼해지고 혈관도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평균 57mmHg 정도 낮춰주며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 1030%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가장 시작하기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 일주일에 최소 5일을 목표로 해보세요. 너무 힘들면 10분씩 나눠서 3번 걸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어 걸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숨이 조금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겁니다. 같이 산책하신 분과 대화를 할 때 숨이 차지 않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힘들면 101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시작하고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걷기 외에도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줄넘기, 에어로빅, 춤추기 등 평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다만 조깅이나 등산처럼 갑자기 가파르게 뛰거나 올라가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처음에는 천천히 강도를 높이세요. 심장에 무리가 있는 분은 운동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령이나 고무줄을 이용한 저항 운동을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면 근육이 강화되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손목으로 작은 물건 들어 올리기, 집에서 간단한 스쿼트나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무거운 것을 든다면 짧은 시간 내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나기 힘을 키우는 악력 운동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악력계가 있으면 하루 2분씩 꼭 잡고 쉬었다가 반복해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정리 운동을 잊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을 풀어준 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도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며 마무리하면 부상 예방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다리, 팔목을 쭉쭉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75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뒤 10분 동안 빠르게 걸으시더니 이른바 중강도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체중 감량도 함께 이루어지면 혈압 감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진료해본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는 운동만으로도 혈압약을 줄인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주 3회 빠르게 걷기와 일주일에 한 번 요가를 꾸준히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이전보다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 주변을 돌거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해도 되고 텔레비전 보면서 제자리 걷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이미 강조드렸지만 흡연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여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시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금연을 결심하세요. 금연 후 혈압이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이 좋아지며 동반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등 위험이 떨어집니다. 금연이 쉽지 않다면 보조용품이나 상담 도움을 받으시고 금연 후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식사와 운동도 병행하세요. 음주도 절제해야 합니다. 과음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를 넘지 마시고 술자리에서는 간식을 함께 먹어 혈당과 혈압의 급상승을 방지하세요. 만약 유리잔 한 잔이 힘들다면 물이나 차로 대체하면서 체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68잔 정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압이 상승합니다.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심신이 긴장될 때는 심호흡이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세요. 심호흡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거나 답답할 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 긴장이 풀리고 심박수와 혈압도 안정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3분간 몸을 편안하게 하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제가 만난 75세 김민호 할아버지는 가슴 답답함과 불면증이 있었는데 하루 5분씩 저녁마다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하신 후 기력이 회복되고 혈압도 많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측정과 약물 복용은 꾸준히 챙기세요. 혹시 약을 드신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지 마시고 혈압 변화를 보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다만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면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약 복용량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박정희 할머니는 꾸준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고 10년째 시달린 불면증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혈압이 생겼을 때 포기했다면 이렇게 다시 활기찬 일상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지 마세요. 결론으로는 본인 자신의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생활습관 관리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적어도 혈압이 높았던 적이 있다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시작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가지 습관만 추가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에는 30분씩 걷기, 화목토에는 가볍게 근력 운동, 일요일에는 산책과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운동 계획을 잡아보세요. 식사도 우선 식탁에서 소금통을 치우고 최소한 접시를 더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50년 의사생활 끝에 이런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통해 고혈압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수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90세가 넘은 환자분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한 덕분에 아침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컵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 2걸음만 걸어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안동훈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